안녕하세요. 촌놈 노아입니다. 서울생활 1년차. 아시다시피 우리 촌놈들은 강릉에서 온 사람들이죠. 저 강릉 사람으로서 서울에 있다 보니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이 바로 강릉 갈 건데 맛집 좀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이번 연휴 때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집에서 게임한 게 아니라 강릉 놀러 가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할 것도 없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강릉 맛집을 제대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강릉 간다고 하면 수도 없이 맛집 가이드 컨설팅을 계속 해주면서 쌓아 올린 이 경험, 여러분들이 강릉 가셨을 때 꼭 가셔야 될 맛집들을 선별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맛집 첫 번째는 회입니다. 강릉 하면 동해바다, 동해바다 하면 생선, 생선하면 바로 회를 먹어줘야죠. 하지만 이 강릉에서 있는 횟집들은 사실 바가지가 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바닷가 쪽에 있는 횟집들 바가지가 심한 경우가 많은데 딱 여행 갔을 때 회만 깔끔하게 먹으실 수 있는 곳 두 곳 추천드립니다. 주문진 항샵이라는 곳인데 주문진에서 들여온 자연산 막회를 파는 곳입니다. 여기는 강릉역에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이 포남동이라는 동네에 위치해 있어요. 바닷가 쪽은 아니지만 회 신선도가 정말로 좋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딱 회만 먹을 수가 있어요. 자연산 마켓 소짜리가 35,000원 정도 되니까 확실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회 자체가 되게 두툼하고 삼겹살을 먹는 듯한 느낌의 회 두께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근에 푸른바다 횟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주문진 항샵과 조금 다르게 회 자체가 되게 얇고 넓게 썰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가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의 회예요. 여기도 회 자체는 정말 신선해서 맛이 있고, 로컬 주민이 추천드리고 싶은 횟집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동해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다양한 생선 요리를 추천드릴 건데 바로 이 장치, 망치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장치와 망치는 못생겼지만 맛은 좋은 동해에서만 나오는 생선으로 유명합니다. 이 못난이 물고기를 가지고 요리한 대표 음식은 바로 이 장치찜. 이 시뻘건 국물 보이시죠? 강릉 사람들은 대대로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좋아합니다. 걸쭉하고 칼칼한 양념에 동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장치찜 추천드리고, 교동택지라는 이제 택지 주거 단지에 뒷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멀지 않으니 위치상으로는 괜찮고, 수요 미식회 나온 주문진에 있는 월성식당이라는 장치찜도 맛있습니다. 대신에 주문진은 좀 거리가 먼 단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생선 요리로는 망치 매운탕을 추천합니다. 망치 매운탕은 비주얼은 살짝 일반적일 수 있는데 진짜 이거만큼 칼칼한 국물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이 부채길이라고 저희 강릉에 유명한 트레킹로가 있는데, 부채길이라는 이 트레킹로 바로 앞에 있는 이 시골 식당을 추천드립니다. 망치 매운탕 전날에 술 한잔 하셨으면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삼수기탕 같이 동해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선 요리들이 또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크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강릉의 대표 음식 중 하나인 장칼국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강릉 사람들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 고추장 베이스의 자극적인 장칼국수를 즐겨 먹었는데요. 저는 사실 전국에 있는 모든 칼국수가 다 고추장 베이스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추천드릴 장칼국수 집은 강릉에 정말 많은데 이 동일 장칼국수라는 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줄 서서 먹는 데고, 일부 장칼국수 집은 자극적인 맛만 강조를 하다 보니 혀가 아파서 맛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장칼국수 집은 적당히 자극적이면서 마일드하고 깊은 국물의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 대부분이 지역 주민분들이 줄 서서 먹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여기가 이밤동, 공단 쪽이 아니라 교동택지에도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맛이 완전 달라서 거기 말고 반드시 이밤동에 있는 지점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순두부입니다. 지금은 많이 유명해진 초당 순두부 마을에 이 순두부 음식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오전에 초당에 가면 차가 못 나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동화가든이라는 곳의 짬뽕 순두부를 가장 대표 맛집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도 맛있습니다. 맛있는데 만약에 웨이팅이 길다면은 여기 말고 그 옆에 예촌이라는 육개장 순두부도 추천드립니다. 여기 국물은 조금 더 담백해서 순두부의 고소한 맛과 몽글몽글함을 조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화가든보다 웨이팅이 조금 짧은 편이에요. 그리고 초당 순두부의 본연의 맛을 좀 더 느끼시려면 그 옛날 초당 순두부라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섬섬하고 깔끔한 맛으로 순두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별로일 수 있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맛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화가든 네이버 별점을 보면은
이렇게 바닥인데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갔을 때 저는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교동짬뽕을 아마 많이들 가시는데 교동짬뽕의 주인이 바뀌면서 옛날과 그 맛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교동짬뽕보다는 차라리 동화가든 짬뽕 순두부를 추천드릴게요. 현지인들은 이제 교동짬뽕 안 갑니다. 그리고 강릉에서 맛볼 수 있는 디저트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동해 기정떡입니다. 동해 기정떡은 옛날부터 먹던 유명한 빵 느낌의 떡인데 일반적으로는 술빵 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맛 자체가 엄청나게 맛있다는 아니지만 동해에서만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디저트 중에 하나여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포장해서 선물로 가져가기가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디저트는 최근에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초당 순두부를 가지고 푸딩을 만든 업체, 이 토부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푸딩 자체는 스타벅스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푸딩 자체가 맛있습니다. 거기에 이 두부가 들어가다 보니까 살짝 미묘한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색다른 느낌의 디저트더라고요. 그래서 이 토부도 추천드리고, 사실 강릉에는 디저트도 굉장히 많이 있죠. 뭐 마늘빵도 있고 뭐 중화짬뽕빵도 있고, 하지만 그런 아무 지역에서나 먹을 수 있는 디저트보다는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강릉의 특색이 담겨있는 디저트 두 가지를 추천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맛집들은 SNS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맛집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강릉 주민들이 많이 즐겨 찾는 맛집들이고, 그리고 사실 저는 SNS에서 유명하고 감성이 있는 맛집은 서울에서 가지 왜 강릉에서 가나 싶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또 SNS를 보고 감성만 있는 집을 가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강릉에서 맛볼 수 있는 음식들 중심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드시고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에서 온 촌놈 노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